안녕하세요. 약국계 김약사입니다. 경구치료제 임상 참가자를 모집할 때 남자는 성관계를 하면 안 되고 여자는 임신이나 모유 수유를 하면 안 된다고 제한을 뒀어요. 이게 다 경구치료제가 태아 기형을 유발해서 그런 건가요? 임상 시험을 할 때는 다양한 제한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관계도 당연히 잘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보통 임상 시험의 관행이고 보통 그렇게 디자인 되는데, 그렇게 된 거는 조금 언론에서 좀 특이하게 이걸 잡아낸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좀 궁금해한 것들이 좀 이슈화가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의약품 만들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뭐 임신 수유부는 주의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도 다 아직 연구 결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나 수유부는 먼저 주의하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것들은 임상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사항들인데, 아마 일반인들이 아마 잘 모르셔서 그러한 것에 되게 의문을 품고 혹시나 이게 과한 부작용이 아닌가 라는 이런 좀 두려운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이슈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임상시험은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 임산부나 수유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거기에도 사용이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나오게 돼요. 이제 곧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 하는데 좀 이게 효과는 어떤가요? 저도 뭐 이거는 뭐 언론이나 그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 몰루피라비르죠, MSD에서 나온 게 보니까 사망률은 50% 정도 감소시킨 것 같고, 몰루피라비르가 한 뭐 7% 정도, 그리고 위약군이 한 18% 입원율을, 그래서 입원율도 낮추고, 부작용 같은 경우에도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고 위약군은 한 8명 정도 나온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게 어쨌든 중간 결과라는 거, 3상이 완전히 완료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중간 결과 보고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것 같고, 최근에 봤을 때는 화이자에서 나온 약도 봤을 때 오히려 그 MSD의 몰루피라비르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더라고요. 오히려 뭐 어떤 분들은 이 그 화이자 약으로 오히려 종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다, 그 말씀하시던데, 임상적인 관점에서는 3상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중간 보고 결과를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임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동물 실험을 거쳐서 임상 1상, 2상, 3상 하게 되면 보통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시판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PMS라고 해서 시판 후 사후 조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계속 검토하고 그 약품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나온 데이터들은 2, 3상의 중간 결과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아직 그 임상의 수라든지 그리고 좀 중증 환자 위주로 아마 좀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데이터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 나쁘게도, 그렇다고 너무 좋게도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신 성분이랑 치료제 성분이 좀 비슷한 건가요? 백신을 어쨌든 예방하는 거잖아요. 치료제는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MSD 약 같은 경우에 유전자 암호의 오류를 일으켜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복제를 방지해서 단백질의 생성을 만드는 것을 좀 방해하는 기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이자 약 같은 것은 단백질 분해 저해제, 좀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화이자 약 같은 경우는 리토나비어라는 부스터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하는 이런 다양한 기전들을 통해서 약물을 하게 될 것 같고, 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이러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기전들을 한 가지 쓰게 되고, 안 들었을 때는 다양하게 컨비네이션 요법으로 다양하게 씀으로 인해서 이런 약들이 나오고 있을 때,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치료는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 임상을 빨리 많이 했고,
그냥 안전성을 잘 가져가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잘 가져가면서 이렇게 잘 치료해 나가는 게 좀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겠지만 그래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MSD vs 화이자. 지금 임상 데이터로 봤을 때는 화이자가 효과가 더 좋게 나오니까 지금은 화이자에 손을 다 들고 계시는 것 같고, 하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잘 모르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둘 다 필요한 약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굳이 나누기는 그런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화이자에 손을 들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가격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80몇만 원씩 한다고 하던데, 뭐 MSD는 뭐 특허를 뭐 무료로 푼다든지 뭐 이런 좀 전 지구적인 이런 협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잘 슬기롭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회사의 신뢰보다 임상시험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건가요? 보통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이제 큰 회사들 이름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 다른 벤처나 스타트업에서 만들었던 제품을 큰 빅파마들에서 뭐 유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같이 연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임상 결과가 어땠고 FDA나 한국의 효능 효과를 어떻게 받고 가격을 얼마를 받느냐, 사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회사보다는 그 기전 그리고 효능 효과, 가격, 이게 추후에 가장 중요하게 될 거고, 사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에 사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화이자가 중국 회사인가요? 네, 저는 화이자를 미국 회사로 알고 있는데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왜 중국 회사인지 궁금하신 거죠? 저 화이자가 뭔가 중국어 같아서 네. 원래 어쨌든 제약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의 회사들이 제약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뭐 독일 같은. 그래서 화이자나 MSD, MSD 미국 머크거든요. 머크 회사인데 그 회사들은 사실 미국 회사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도 굉장히 M&A를 많이 해서 회사를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다국적 회사이고, 하지만 뭐 원래 미국에 상장을 하고 뭐 미국에서 했으니까 미국 회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또 기사를 보니까 그 치료제를 뭐 4일 안에 먹어야 된다, 5일 안에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그 날짜에 대해 기준이 있나요? 5일, 4일, 6일 뒤에 먹으면 뭐 효과가 없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용법을 정확하게는 뭐 걸려서 5일 안에 먹어야 된다. 아마 타미플루의 상황을 봤을 때는 임상시험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효능 효과들이 임상시험이 디자인된 대로 먹어야 된다고 보통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아침 저녁으로 해서 5일간 먹게 돼 있고, 화이자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임상에 적용된 방식대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경구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 종식이 가능할까요? 좋은 치료제들이 나와 있고 결과도 좋게 나오고 있고 백신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식은 될 건데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간 안에 얼마나 안전하게 부작용을 겪는 사람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종식이라고 근데 독감 같은 게 또 계속 생겨나니까 종식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질병이 생긴다면 또 다른 위험에 처하겠지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코로나 걸리고 나서 부작용이 오잖아요. 경구 치료제를 통해서 먹고 치료를 하면은 코로나 부작용이 안 나타날까요? 탈모나 후각 상실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지금 임상시험을 통해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임상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건 알 수 없고, 제가 그 임상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다시피 보통 의약품은 대규모의 3상을 하게 되고 시판후 조사까지 해서 그런 부작용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이걸 되게 빨리빨리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다른 약들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상이 마무리되는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뭐 주의 깊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5에서 12세 이상 백신 접종 그거 받고 있는데 애들 맞추실 건가요? 그거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이제 와이프랑 상의하고 있습니다. 네네.